떠나가는 도시만이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논문을 이렇게다가 도시학 관련된 논문을 쓰다 보니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서울형 아주 산업형 뭐 이런 도시만이 도시가 아니라 이제 도시는 조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 미학, 심리학 뭐 이런 요소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더 부각되는 이런 시대가 조금 더 도래하는 것 같아요. 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되게 그쪽으로 과거에 국가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변에 문화, 미학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관심이 커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금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청년 인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딴 얘기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은 청년에 대한 개념조차도 아직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달라요. 아마 서울은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만 하더라도 15세에서 39세인가까지 19세에서 39세 아마 금산은 더 범위가 넓을 겁니다. 물론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노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청년을 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청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에요. 제가 84학번인데 저희 때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생 중심 그때가 보면은 75만 명 정도 지금 26만 명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 도시 금산에서 작년에 태어난 인구 신생아 제가 알기로는 138명 태어났죠. 한 달에 12명, 11명, 12명.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제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죠. 재작년에 200명이 넘어갔고 줄어들고 있죠. 어느 우리나라의 군 중에서 그 신생아 없는 군도 좀 있어요. 어디 군의군인가? 거기는 딱 한 명 태어났는데 역시 이제 다문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도시의 앞으로의 전략 이거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 지금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명입니다. 1도 안 돼요. 일본이 1.36이에요. 이런 상황. 이게 굉장히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문제는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청년들은 동이 났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충남 예외가 아니고 저기 보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2019년 현재 타지방에서 오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 아산, 천안이겠죠.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금산도 예외가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89곳이 지금 도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죠.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뭐 1조 원의 뭐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 패턴으로 썼을 때 과연 뭐가 남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떤 건물 몇 개 남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력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이렇게 쭉 써버렸는데 금산의 매력도를 뭘로 할 거냐. 매력도를 저는 아마 군수님이 있었으면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표에 너무 의식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0대, 60대 그 이상 분들이잖아요. 그 이상 분들에 맞는 정책, 거기에 맞는, 거기에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고 거기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이 와야 된다. 청년을 살게 하든 청년이 여기 들어와서 놀게 하든 청년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금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겟을 금산 군민에게 두지 말고 금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려와서 여기 와서 돈 쓰게끔 하고 금산을 누리게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책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하죠. 애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재미없으면 절대 안 오니까요. 먹방도 있어야 되고 놀이도 있어야 되고 뭐 사진 찍으면 인증서도 찍어야 되잖아요. 이 괴짜가 진짜 필요해요. 괴짜 같은 요즘 예산에 더본이라고 이제 뜬다고 하잖아요. 더본 백종원 브랜드. 그 백종원은 예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을 같이 저기 그 충남도청에 그 하시는 분하고 고위분하고 밥을 먹다가 예를 들면 그렇다. 원래는 더본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서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 차 타고 더본 가자. 내 차 타고 더본 가자. 서울에서 예산까지 그렇게 먼 길은 아니거든요. 요즘은요. 워낙 교통이 잘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차 타고 금산 갈 수 있는 야 금산 가면 이런 게 있다더라야. 이런 것들이 많이 SNS나 입소문이나 고향사랑 기부 뭐 그런 틀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컨텐츠 그거를 개발하자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인삼 먹나요? 제 딸 25살인데 인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홍삼 캔디도 잘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젊은 애들에게 붕어빵에 인삼을 넣던 예를 들자면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인삼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인삼이 아닌 다른 금산의 자원을 가지고서 하든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금산 국민들과 금산에 가까운 대전에 출향한 몇몇 분들이 항상 여기에 와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하다가 놀고 그때뿐인 그 금산이라면 그거 쉽지 않다. 앞으로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자,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는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젊은 친구예요. 30살 안쪽에 있는, 전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주말에 어딘가를 놀러 가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그 정신을 살려서 다른 쪽에서 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게끔 하고, 너무 규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야, 우리 금산을 좀 이렇게 좀 바꾸자, 응? 우리 좀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그래서 그게 정책으로 구현되고, 한두 번 실패하면 어때요? 한두 번 실패하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좀 실패를 무릅쓰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금산의 풍토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우리의 세대, 금산 군민, 그리고 늘 해왔던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저는 금산의 미래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말 청년, 타지인, 그리고 괴짜를 한번 발굴을 해보죠.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도 바로 옆 동네에서 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심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 완전히 이 수도권의 모든 것들을,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그런 세상, 이 불균형이 정말 극대화되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면 망하다,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 지방시대는 만들어졌어요. 그 첫 출발이 인수위 때부터였어요. 인수위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인수위 내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약 60명 가까운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60명 가까운 분들이 한 60일 정도를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인수위는 어찌 보면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서 국정과제, 윤석열형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이 균형발전위원회의 국정과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 정부 부처에서 파견은 나왔지만은 정부 부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하고 해서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특유의 19분의 위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또 두목이 돼서 위원장으로서 전체를 리딩을 했고, 6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전의 육동일 교수를 포함한 학회장급의 교수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하고 저는 기획운영실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국실장급이 같이 파견 나와서 일을 했고, 지자체에서 국장급들이 나와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 고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캠프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 함께 해서 60여일간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인수위 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왜? 지역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권이 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시간의 문제도 있고 정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분야에,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다소 건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초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아주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15개의 국정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5개 중에서 5개를 줄이고 함축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7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10개의 과제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15개의 국정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인수위 끝날 무렵에 전국 14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브리핑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5개 중에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2개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4번째 과제가 뭐냐면 지자체의 기획 및 경영 능력 강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나중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10가지의 하나의 과제 중에 거기에 이제 녹여 들어갔는데 좀 추상적이다라는 뭐 이야기와 함께 지적과 함께 그러나 이 15개, 10개의 국정과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저는 그거예요. 지자체의 기획 및 경영 능력 강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숭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봄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기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의 지자체를 끌어갈 거는 중앙정부가 아니다.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주도적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 지방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2가지가 그리고 그 하는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컸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책의 균형발전 정책의 앞으로의 가장 큰 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 첫 번째,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중앙정부가 틀을 짜고 지자체는 거기서 이제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즘은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교육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는 쥐락펴락했지만 그게 지자체로 넘어가죠. 지자체에서 지방대의 예산을 그거는 지방대 사정을 가장 잘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를 풀어가라. 이런 적이죠. 그런 정도로 지자체가 앞으로는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공공기관을 이전에 목매야 되는가. 물론 당분간은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후보들이 항상 하는 얘기 기업 유치하겠다.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의 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2가지 지자체의 주도성과 그 다음에 기업 이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2가지가 가장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모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절실하고 이래야지 지역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해법.
실질적으로 쉽진 않지만 정말 구현을 해야 될 우리의 목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 이 두 가지를 담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죠.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그건데 그건 차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몇 가지 가치, 자율, 공존, 혁신이라는 가치하에 이렇게 10가지의 과제를 책정을 했습니다. 충남과 금산 관련된 것들과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 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제 간의 기능을 좀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행정학에서도 뭐 보충성의 원칙, 원래대로 한다면 기초단체가 못하는 거를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서 못하는 걸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진짜 바꿔보는 노력을 해보자. 앞으로 나오게 될 요 10가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학에서의 가장 모범적인 그 스토리라인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권도 강화를 해보자.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지만 경찰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수사의 문제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치안, 안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이거든요. 이 자치경찰을 정말 말뿐인 자치경찰이 아니라 진짜 자치경찰을 해서 우리 주변에 경찰이 있어서 안전을 항상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라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그 방안을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특별자치시도의 우상인데 제주에 이어서 세종에 이어서 강원도가 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우리 근교에 있는 전라북도가 또 만들어지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다 보면 또 안타까움이 있죠. 특별함이 너무 많아지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를 그냥 뭐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걸 제대로 한번 분류해서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지방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균형발전 특별회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손을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은 올해가 20년 되는 해예요. 원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제 혁신도시 만들고 또 세종시 이전하고 정말 대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균형발전 관련돼서는 정말 애를 썼죠.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했던 양반이 김병준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은 이 그림을 완결지으려고 하는 근데 아쉽죠. 그 이후에 균형발전은 사실은 말만 균형발전이었지 한 게 없어요. 대개 이제 큰 덩어리에 뭔가 딱 이거 이외에 사실은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별 할 얘기가 없는. 왜?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시지 않았거든. 이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관심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된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그림 잡고서 뭔가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해야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풍토에서 우리 같은 행정 풍토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힘 막강하고 행안부가 이렇게 힘 막강하고 그 다음에 중앙 그 구조에서 광역단체가 힘 막강하고 그나마 이
기초는 아무 힘이 없고 이런 과정에서는 안 돼요. 이거. 대통령이 중심 잡고서 이거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된다.